자, 이제 오늘 12일차 수업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추가적으로 딕셔너리에 대해서 개념 정도 배우고 이제 사용하는 방식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용법을 익혔는데 자, 오늘은 예고드렸던 대로 클래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이 클래스 이거는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 정도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으로 클래스가 이제 있는 건데, 객체라는 거는 옛날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체 주체 하면서 좀 어려운 내용 다뤘던 거 그런 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했던 거니까 좀 가볍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구글에 OP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이거 한 번쯤 검색해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클래스를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얘가 좀 중요해져요. 얘를 어느 정도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보자면 위키 말고 그냥 이런 거 객체 OP 이거 말고 뭐가 좋을까? 벨로그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지금 안 들리세요? 지금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수영님, 혹시 지금도 계속 안 들리실까요? 수영님, 일단 수영님 나갔다 오시면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이만큼. 수영님이 들어오시는 거 잠시 기다렸다가 진행을 좀 이어서 할게요. 수영님 지금은 들리세요? 지금도 안 들리세요?
어제는 잘 들리셨던 것 같은데 오늘 안 들리신다고 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일단은 이게 왜 안 들리실까요? 지금 어, 잠시 녹화를 끊고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에서 다시 이어가지고 이런 사이트 검색해서 하나 들어오신 다음에 요약한 내용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캡슐화, 정보 은닉, 추상화, 뭐 다형성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이 OOP의 특징들을 다 이제 클래스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쯤은 더 읽어보시고 간단하게라도 한 줄 정도로 요약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는 본인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줄들을 다 외우고 막 설명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간단하게라도 그런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객체란 뭔가? 자, 일단 실체, 얘가 뭐였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죠? 그러면 주체는요? 내가 나를 지칭할 때, 여기서 내가라는 거랑 나는 둘 다 실체죠. 실체가 실체를 지칭할 때. 자, 이제 객체, 얘는 내가 다른 실체를 지칭할 때, 여기서 나는 실체고 다른 실체는 객체가 되겠죠.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보자면은 그냥 게임 캐릭터가 있는데 얘가 뭐 전사다 이러면 사실 현실 상황에서는 얘를 객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죠. 얘는 실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애니까. 왜? 얘는 그냥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니까. 그래서 얘를 객체라고 현실에서 말하기 어렵지만,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는 얘네들도 다 객체에 포함된다고 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상상 속에서 내 머릿속, 그냥 내 상상의 속에서 만들어낸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얘는 뭐 최고 시속이 300km고, 그리고 뭐 무게가 뭐 1톤이고, 색은 검정색이고, 뭐 4인승이고, 이런 내용들.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차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실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선 객체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이런 것들 모두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는 그냥 다 객체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것들도 다 객체로서 다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보면은 이런 기능들, 이런 속성들 말고 뭐 자동차라면은 뭐 핸들도 있을 거고, 뭐 바퀴 개수, 뭐 당연히 4개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대시보드의 모양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있을 텐데,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 자동차가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객체로 사용이 되려고 하는데,
이런 속성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는 필요가 없고 딱 이만큼만 필요하대요. 이렇게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객체에서 필요한 속성들만 추리는 거, 이걸 추상화라고 해요. 여기 보이는 앱스트랙션. 여기 보시면 목적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 그러니까 얘네 말고 이 네 가지 말고 이 세 가지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게 없는 애들은 없겠죠. 근데 지금 나한테는, 내가 만들어낸 이 자동차라는 객체한테는 얘네가 필요 없고 얘네만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 밑에 있던 세 개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는 거, 이게 추상화, 앱스트랙션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내용을 보자면, 자, 뭐 게임 캐릭터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마법사, 궁수, 뭐 자동차, 비행기, 사람,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 다 객체예요. 그리고 객체는 오브젝트로 표현을 합니다. 오브젝트라고. 오브젝트가 객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현실, 가상, 개념, 이런 것들도 다 오브젝트가 될 수 있죠. 이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안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콜앱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만 봐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만 봐도 지금 객체가 되게 많아요. 요 안에서 존재하는 객체들은 이제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버튼들, 그리고 또 뭐 이런 메뉴 버튼들, 요 안에서는 물론 뭐 컴포넌트라는 말을 사용을 하겠지만, 이제 이거를 그냥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얘네들도 하나하나에 다 객체가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자바나 파이썬에서는 클래스의 개념을 사용을 하고, C 같은 경우는 클래스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요. 얘는 이제 구조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뭐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 구조체가 좀 진화해서 나타난 게 클래스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구조체에 우리가 아까 봤던 OOP, 객체 지향에 대한 이게 개념이 얹어지면 여기서 이제 뭐 C++이 되는 거고, 뭐 C#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C는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요. 이제 자바나 파이썬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개념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이 클래스를 진짜 뭐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현실 가상 개념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오브젝트를 이런 것들을 객체화해서, 오브젝트화해서 우리 코드에 녹여내야 돼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객체화해서 우리 코드에 녹이기 위해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코드에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객체화한 애들을 코드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으로 객체를 만들 때 또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다루게 되면 이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속성과 기능이라고 하는 애들로 나뉠 거예요. 얘는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고요. 얘는 메서드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돼요. 이 속성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클래스가, 이 객체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능은 뭐 능력이나 동작,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따라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나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링크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따라 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걸 따라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얘가 뭐 HP가 100이고 MP가 50이래요. 그리고 뭐 어택 포인트, 공격력이 100이래요. 자, 얘가 이 전사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값들, 얘의 이 캐릭터의 체력과 MP, 뭐 공격력 이런 값들, 얘는 속성이에요, 기능이에요? 어트리뷰트예요, 메서드예요? 얘네들은 속성, 어트리뷰트가 되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얘 뭐 무기 이렇게 칼 들고 있고, 여기 뭐 방패 들고 있는데, 얘가 근데 자 이런 거, 뭐 공격하다, 아니면 뭐 달리다. 이 캐릭터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은 속성인가요? 아니죠. 이건 기능이죠. 이런 건 이제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트리뷰트, 얘는 어트리뷰트, 얘는 메서드가 되는 건데, 우리 객체 처음 배울 때, 아니다, 객체 처음 배울 때 말고, 잠깐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정리도 하면 전사 클래스에 체력이라는 데이터, 뭐 MP, 이거 HP, MP, 뭐 공격력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공격하다, 방어하다 이런 데이터들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좀 하나 보여드리자면, 폴더가 자, 폴더가 하나 있어요. 전사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들어가요. 우리 객체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폴더로 관리하는 걸로 좀 비유를 한 번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폴더, 전사 폴더로 들어왔어요. 여기에 뭐 이런 거 텍스트 문서 하나 만들었다. 얘 이름이 HP다. 이러면 얘들은 왜 만들어요? 얘는 뭐 MP고, 얘는 어택 포인트. 이런 애들은 왜 만들죠? 이런 텍스트 파일들은 데이터 저장하려고 만드는 거죠. 이 안에 MP는 50 데이터 저장하고, HP는 100 저장하고, 어택 포인트는 100, 이런 거 데이터 저장하려고 만드는 게 텍스트 문서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런 건 어떨까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공격하다라는 뭔가 기능을 해야 되는, 동작을 해야 되는 앤데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얘는 이 안에서 뭐 60, 공격하다 60을 저장하겠대요. 이거 좀 이상하죠? 공격하는 건데 60,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능들은 그냥 이런 어트리뷰트 속성 느낌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행동을 해야겠죠? 실제로 얘를 실행을 시켰을 때 공격을 실행해야 되는 행동이 되는 거라서, 얘를 보시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executable 파일이라 그래서 이거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는 모양일 텐데, 실행 파일인 거죠, 실행 파일. 얘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특징이고, 얘는 뭔가 실행이 돼야 되는 그런 애예요. 그죠? 자, 그럼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person, 캐릭터 말고 person이라고 하는 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를 만들 때 이게 지금 클래스 명이거든요. 이 부분 person이라고 하는 게 클래스 명인데,
클래스도 이름을 짓는 규칙 중에 첫 글자는 대문자 써주는 게 관례로 있어요. 클래스명은 첫 글자는 대문자 라는 게 있어서 첫 글자 이렇게 해준 거고, 이 콜론 찍었어요. 그럼 이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클래스 펄슨 해놓고 콜론 찍었어요. 그럼 밑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종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뭐 if나 for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함수를 정의한다던가 이런 거 할 때 콜론 찍고 나면 들여쓰기 한 번 한 다음에 여기다 내용을 넣어줬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클래스도 똑같아요. 뭐 파이썬은 이런 게 없으니까, 그죠? 콜론을 찍어서 종속을 시켜줘야 되니까 콜론 찍고, 자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수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냥 클래스 하나 만든 거고, 그 밑에 def, define, 함수 정의하겠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 했어요. 이거 실행시키면 뭐 돼요? 이거 실행시키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안에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함수를 만들게 되면요, 얘는 그냥 규칙이에요. 이거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무조건 셀프가 와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규칙입니다. 논리가 없어요. 그냥 규칙. 첫 번째 매개 변수,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함수한테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무조건 셀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면은 셀프 뒤에 원하는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다 그러면 셀프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규칙.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거 실행시키면 당연히 뭐 안 나오겠죠. 그냥 함수 정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예전에 알던 방식대로 함수를 좀 실행해 볼까요? 우리 예전에 알던 방식, 이거 함수 실행문, 이거 실행시키면 이거 안 나와요. 여기 보면 name hello is not defined 이에요. 그러니까 hello라는 애는 정의된 적이 없대요. 여기 hello 있는데 여기 왜 못 쓰죠? 자,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이런 함수들은 얘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얘를 쓰겠다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 필요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얘가 지금 뭐 이렇게만 빠져 있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다 해도 얘는 가능하죠. 이건 그냥 함수 만든 거고 실행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셀프가 필요 없어야겠지만, 이거 실행시키면 헬로 잘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이 클래스 자리로 들어가 있으면 얘를 사용을 할 때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게 뭔 얘기냐? 자, 자, 이거 뭐 같아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뭐예요? 얘는 그냥 변수예요. 진이라고 하는 변수고, 이 person 하고 소괄호 해준 거.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거는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변수에다가 뭔가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대입연산자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의미를 보자면 이거랑 더 유사해요. 얘는. 자, 이거 우리 그림판으로 한번 그린 적 있었죠? 한번 그려볼까요? 자, A라고 하는 변수 하나 있을 거고, 그거에 연결된 객체가 만들어지면 리모컨 하나 만들어질 거고, 리모컨이 왜 이렇게 커? 리모컨이 들어와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얘가 A, 얘는 연결된 객체. 리스트에 지금 1, 2, 3 들어있으니까 0번에 1, 1번에 2, 2번에 3 이렇게 들어있겠죠, 데이터가. 이게 지금 리스트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자, 얘도 똑같아요.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저 펄슨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얘가 이제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
클래스를 보고 만든 객체인데 이 안에는 헬로라고 하는 메서드가 들어있는 거고, 이 메서드가 실행하는 내용은 프린트 헬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여기 이름이 진으로 바뀌어야겠죠? 참.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한번 언급이 됐는데, 자, 이 객체는, 이거는 그냥 객체 만든 거예요. 객체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객체 하나를 만든 거다. 지금 리스트도 객체잖아요. 이거 A한테 리스트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한 것처럼 진이라는 변수에다가 펄슨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펄슨 객체는 뭘 보고 만드냐? 얘를 보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바 배우신 분들은 자바에서도 같은 내용 나와요.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 준다면 이 클래스 설계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대로 객체를 만들어요.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얘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헬로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미 생성된 채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안에 기능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헬로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려면 이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를 사용할 주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얘가 되는 거죠. 이제 진. 왜? 리모컨 갖고 있으니까. 그럼 얘를 눌러서 얘를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진 하고 점 찍은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헬로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는 그 이제 자동 완성 기능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헬로, 이걸 그냥 출력하면 얘는 함수 실행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얘는 이 객체가 이제 메모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소 값인 거고, 얘를 실행하려면 함수 실행문으로 써줘야겠죠. 그러면 헬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체를 만들어 주고 사용을 해야 돼요.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이게 객체 만든다 라는 건데, 이렇게 만든 객체를 연결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이 안에 메서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이 밑에 있는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얘를 보고 만들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느낌을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이라는 변수는 펄슨의 인스턴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얘를 지금 굳이 막 엄청 모르셔도 돼요. 막 인스턴스가 뭐야 하고 인스턴스 찾아보고 막 이해하고 이런, 여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이 인스턴스라는 건, 이거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찾아보느라고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좀 전에도 리스트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하나 보여드렸는데, 객체라고 하는 개념 안에, 객체라고 하는 개념, 이 큰 개념 안에 리스트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클래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클래스,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거 다 그냥 객체예요. 객체. 큰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스트랑 딕셔너리랑 되게 유사하면서 좀 다른 게 있는 건데, 우리가 리스트 만들 때, 제가 좀 전에도 하나 만들었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리스트 만든 거죠. 그리고 딕셔너리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딕셔너리 만든 거죠. 비어 있겠지만. 근데 얘네들을 잘 보시면 얘네랑 이 객체, 클래스를 사용한 객체랑은 좀 차이가 있긴 있죠.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들어 줬었나요? 아니죠. 얘는
그냥 우리가 파이썬 사용하겠다 하고 파이썬 설치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 내장 클래스들인 거예요. 기본 내장 클래스에 있는 거예요, 얘네가. 리스트나 딕셔너리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형변환하는 이런 애들, 얘네들도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내장 함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왔었는데, 내장 함수는 내장 함수고, 이제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그런 객체에 활용되는 애들은 그냥 다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다운받으면 자동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으로 다운받아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그거 사용해서 우리가 쓰는 거고, 얘는 우리가 직접 필요한 걸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사용자 정의 객체가 되겠죠. 사용자 정의 객체를 쓰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다. 설계도는 클래스로서 정의를 하는 거고, 이 클래스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들어서 어떤 변수에 연결을 하면 이 변수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법은 헬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뭐 이런 거 넣으면 그냥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규칙이 없잖아요. 이 안에서 만드는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규칙을 따지는 건 클래스 뭐 첫 글자 대문자 그 안에 뭔가 함수 정의했다, 메서드 정의했다, 셀프 넣어주는 거, 이런 게 규칙인 거고, 여기서 뭘 출력하든 어떤 기능을 수행하든 이런 건 내 마음이죠. 내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객체 만들면 무조건 이거 보고 만들어낼 거니까 그냥 요 안에 내가 원하는 거 넣으면 된다 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클래스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뭔가 설계도 안에 있는 함수를 쓸 거면, 메서드를 쓸 거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만드는 방식이야 뭐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익히실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타입도 한번 봐볼까요? 프린트 타입. 여기에는 진을 한번 넣어보고, 여기는 A, 여기는 B 한번 넣어보면, 자 여기 보세요. 진 타입 검색해봤더니 메인 어쩌고 펄슨 나오고 있죠. 얘는 그냥 타입이 이건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든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타입이 그냥 펄슨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A, B 얘네들은 타입이 리스트, 딕셔너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든 객체들, 얘는 우리가 직접 만든 사용자 정의 객체를 위한 설계도. 그래서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도 보고 객체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클래스는 결국 객체를 만들기 위해 구조를 쌓아줘야 되는 문법이다 라는 거고,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해야 되는 거 맞죠? 얘를 보고 객체를 만들어 낼 거니까. 그래서 이런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지금부터가 사실 좀 중요해요. 뭐냐면 이거 한 줄을 보면요,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 그림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말로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줄이 의미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이거 변수할 때도 그랬고 뭐 객체 다른 거 할 때도 그랬는데 똑같아요. 같은데 이 그림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얘가 동작이 되는가의 흐름 같은 거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헬로 실행시키는 거, 지금 진 변수 얘죠. 얘한테 이 리모컨 클릭해서 얘에 접근을 한 거예요. 얘 실행해라.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더 얘기를 드릴 텐데,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얘, 이 리모컨 바깥에다 복사 넘겨준 이 리모컨은 이름을 셀프라고 해요.
우리가 메서드 안에다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넣어줘야 됐던 셀프, 얘 이름이 셀프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자, 뭐 이런 인스턴스도 제가 그 뭐 굳이 알 필요 엄청 없다. 그냥 막 여기에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객체를 지칭할 때 얘는 오브젝트예요. 그냥 객체니까. 자,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지칭할 때 얘가 인스턴스예요. 지금 이 말은 사실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신다면 조금 어떤 말이구나 느낌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 리스트 왠지 10 B 20. 자, 이렇게 하면 리스트 두 개 만들어질 건데 얘네를 보고 A와 B는 객체다 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결국에 리스트 딕셔너리 클래스 다 객체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크게 보면 다 객체가 맞는 거죠. 얘네들 리스트 그냥 객체다. 그냥 리스트 딕셔너리 클래스 다 상관없이 객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하나 더, A와 B는 리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리스트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 A에 연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A는 그냥 리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얘도 펄슨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 진이라는 변수한테 연결했죠. 그러니까 펄슨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51분이니까 이 정도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51분 4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